불법은 세간 가운데 있는 것, 세간을 떠나서는 깨닫지 못하네. 세간을 떠나서 보리를 구하는 것은 마치 토끼의 뿔을 찾음과 같다네. BTN 불교 TV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명입니다. 지난 겨울 한국 불교의 중흥을 발언하며 뜨겁게 정진했던 상월선언의 정신이 만행결사로 다시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지대방에서는 인도 만행결사의 지객을 맡고 계신 조계사 부주지이신 원명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님. 이렇게 저희 BTN 불교 TV 지대방에 우리 조계사 부주지신 원명 스님을 모시게 되어서 무한히 영광스럽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스님. 바쁜 일 많으실 텐데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요. 또 출연 소감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불교TV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 초부터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또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 7월 말부터 8월 초가 원래 휴가철인데 장마 그치고, 근데 오히려 지금 많은 비가 내려서 비로 인한 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처님을 향한, 불보살을 향한 기도와 정성이 더욱 간절하게 느껴지고, 그런 불보살의 실력으로 이 어려운 성을 잘 극복해서 우리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부처님 숨결을 따라서 예. 이 도보로 예. 인도 성지를 순례하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만행결사가 지난 7월 27일 3박 4일간의 태화산에서 예비 순례 모임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땠습니까? 이거를 이제 1차라고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인도 만행결사를 하는 동기는 지난 이제 2019년 11월 11일 날 동안거 상월결사 처음 시작했는데 그거를 네. 시즌 1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때 이제 9번의 스님께서 3개월 동안 혹독한 수행을 네.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저는 그때 이제 애호대중으로서 이렇게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3월쯤에 상월선 해주이시고 전 총무장 자자 승자 네. 자승 큰 스님께서 3월달에 뵀는데 이번에는 혼자 정말 풍차한 노숙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꺼내서 또 다시 그 예. 주변에 있던 많은 분들이 예.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또 깜짝 일단, 놀라셨겠네요. 위험하고. 네. 그런데 꼭 해보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한 달 정도 지난 4월 초쯤에 또 이제 한번 뵀는데요. 그때 다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인도 말씀을 꺼냈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그래 지금 이제 상월선언 첫 번째는 이제 앉아서 하는 자선 행태 수행을 네. 했다면 네. 자 이번에는 풍차도 혼자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네.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수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네. 또 성도를 하시고 그다음 열반하신 네. 인도가 우리 만행결사에 이렇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을 그때 꺼내셨습니다.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이제 네. 인도 어떻게 할까 했는데 결국 이제 8대 성지 중심인데 네.
그중에 산카시아는 너무 이제 예각에 벗어나 있어서 그렇죠. 산카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7대 네. 성지를 네.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고민 끝에 네. 이 7대 성지를 도는 코스를 결정을 하니까 그게 한 1,076km가 돼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1,080km라는 것을 설정하게 됐고 네. 45일이라는 시간을 또 이제 네. 냈고 그래서 하루에 30km를 걸어간 것이 거기서 이제 출발이 아, 그랬군요. 나온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45일 동안 인도 많은 결사를 하는데 날짜도 11월 17일 날 시작해서 12월 30일 날 끝나는 걸로 네. 하고 네. 했는데 뭐 코로나 이렇게 네, 오는 그렇죠. 상황이 됐고 네. 그리고 인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뭐를 어떻게 준비해야 그러니까 네. 참가하는 사람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예. 또 운영하는 스태프들은 어떻게 또 뭐를 준비해야 되고 네. 또 취재하신 기자분의 언론사에서는 또 미국 이게 전체가 다 네. 너무 막연한 이런 그렇죠. 상황이었고 예. 그래서 6월 초에 예. 이제 지객 저하고 총도감 스님이신 호산 스님 네. 그리고 재무를 담당을 그리고 이런 몇 분 운영 이렇게 오락하게 해 가지고 이야기 끝에 예비순례를 좀 해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 당시는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네. 6박 7일 정도 예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공지를 하고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예비순례 한 목적은 이제 그 하나 이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인도 성지순례 많은 결사를 했는데 실제로 몇 분들이 모일까? 그래서 저희 목적은 이제 비구 스님들 15분, 비구 네. 스님 5분, 네. 또 제가 5분 해서 사부대 중 25명 정도를 본진으로 해서 네. 출발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죠. 네. 많은 사람이 모일까? 근데 실제로는 70여 명이 넘는 비구 스님들이 약 50여 명. 신청을 하셨어요. 예. 비구니 스님들 11분. 아이고. 제가 분들이 10명이 좀 넘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총도감스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해주님께서도 그럼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인가? 네, 네. 또 요것도 또 하나의 쟁점이 돼서 그러네요. 운영에 대한 부분, 어떻게 취재도 할 것인가 한 부분하고 네. 이 70명이 넘는 분을 어떤 기준으로 네. 가야 할 분, 가지 말아야 할 분을 선정할 네. 것인가. 그래서 이 6박 7일 예비순례 먼저 태화산책을 해보자. 하는 걸로 결정을 했던 그러셨군요. 것입니다. 1차 이제 예비순례는 원만히 회양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스님 뵈니까 얼굴 건강해 보이시는데 예. 어떻습니까? 잘 다녀오시긴 했죠? 예, 너무 좋았고요. 뭐 폭염이고 또 비도 많이 왔을 텐데 예, 어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제 6박 7일 저희들이 일정을 잡았는데 네. 코로나 상황이 점점 이제 우리가 여름 정도 되면 코로나 이렇게 종식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오히려 더 기승 뭐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상황이 그러게 됐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예비순례 이야기를 듣고 또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를 해요. 코로나인데도 진행하실 거냐고. 네. 그래서 또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6박 7일에서 이틀을 줄인 4박 5일로 네. 예, 출발 날짜는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이렇게 이제 네.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일기예보가 네. 28, 29, 30, 31, 3, 4일 정도는 내리 비가 다 와요. 온다고 이렇게 네. 방송 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또 긴급하게 회의를 네. 해서 예. 회주님께서 그 안경을 착용하신 분들 또는 연세가 드신 분들 또 새벽녘에 차는 굉장히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차도로 나가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 그렇죠. 그래서 회주님께서 또 경내 마곡사 주변을 돌 수 있는 네. 코스를 다시 만들어야겠어서 저 네. 신부진 부랴부랴 또 10km 정도 경내를 도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이제 3박 4일 시작했는데요. 27일 입제식을 잘 하고 28일 날 걸었는데 오기로는 비가 안 온 거예요. 네, 오히려. 그래서 아래 한 바퀴 원래는 거기를 아침 먹기 전에 한 바퀴 돌고 네. 아침 먹고 또 한 바퀴 돌고 점심 먹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세 바퀴 돌면 30km 되는 걸 30km. 했는데 예. 아침 먹기 전에 10km를 돌고 나서 보니까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쨍 나는 겁니다. 네.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다시 또 회의를 열어서 그냥 원래대로 가는 코스 점심 먹기로 했던 그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밖으로 나갔고 네. 그리고 28일 날 정말 비가 안 왔습니다. 예. 우리야말은 뭐 부처님의 실력, 가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어쩌면 또 대중들이 염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오던 비도
다른 지역은 비가 왔는데 예. 그쪽은 비가 안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6개 조인데 그리고 3개 조 묶어서 A그룹, B그룹을 나눴습니다. 네. 그 A그룹 쪽에는 해주 스님과 총도감 스님 또 호계원장 스님, 종의의장 스님을 해서 앞장을 섰고요. 예. B그룹 쪽은 제가 이제 이렇게 끈은 주는데 첫 28날은 이제 해주 스님께서 끈은 A그룹이 앞장섰는데 둘째 날은 이제 B그룹이 앞장서 갔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저는 신났죠. 네. 그래서 기분 좋게 했는데 제가 앞장서 가다 보니까 네. 얼마 안 돼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장대비가 쏟아져서 온 사람들이 뭐 옷에 비 젖는 것은 두 번째고 신발에 네. 물이 가득가득. 그렇죠. 뭐 쉴 때마다 양말에 이렇게 네. 짜면 물이 그냥 한 거지. 해서 예. 결국 그 저희가 끝나는 날 해항할 때 누군가 그랬습니다. 예. 해주 스님이 앞장설 때는 오던 비도 멈추두고 올라가는 비도 안 오더만. 지금 아니 비구름이 바뀌니까 해주 스님, 그러니까 제가 앞장섰다는 말은 않고 네. 해주 스님이 앞장 안 서니까 비가 오더라. 오더라. 그래서 제가 참 여기 이 자리에서 좀 죄송하다는 참여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괜히 그러셨군요. 섣불리 제가 앞장서가지고 비가 와서 많은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요. 네. 그런데 정말 3일 동안 했지만 하루하루가 다른 네.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30.5km를 걸으셨잖아요. 말이 네. 35km, 실은 첫째 날은 한 34km, 35km 걸었다. 네. 자기들이 뭐 요즘 이렇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보통 31km 이상을 걸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러면 31km를 평소 때 걷지 않던 분들이 걷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예, 무엇이 가장 힘드셨어요? 지금 조금 전에 상월선언 첫 번째 시즌은 자선 형태 수행이었고 네. 또 9분 스님으로 이제 중심을 이뤘는데 상월선언 시즌 2는 만행결사 그리고 네. 사부대종이 함께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30km를 걷기 전에 뭐 짧게는 뭐 3일, 일주일, 많게는 뭐 10일 이상 걷는 분들이 네. 있었고 그래서 이 만행결사는 수행을 시작해서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부터 자기 몸과 마음을 살피는 이런 것들이 됐고요. 네.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30km 뭐 그것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아, 그랬군요. 저희들이 공지를 통해서 꼭 오시기 전에 2-3시간 이상 꼭 걸음을 걸으시라. 걸으셔야만이 된다라고 했는데도 네. 어떤 분은 하루에 108배, 네. 뭐이 40km 걷기 108배 정도 하면 되겠지 하고 했던 분도 있고 네. 걷지를 않으시고. 나는 늘 등산을 좋아해서 네. 또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뭐 안나푸르나 에베레스트 걸었던 분도 계셨는데 분도 오시고. 예. 근데 와서 자신 있게 생각했는데 네. 첫째 날까지 괜찮은데 둘째 날 비가 내리고 젖으면서 네. 뭐 물집 생기고 관절이 나가시고 그렇죠. 그래서 셋째 날은 그런 완주하지 못한 분들이 그렇죠. 발생을 해서 고생도 예. 많이 한 분들이 아마도 있습니다. 비가 가장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좋았는데요. 네. 저는 오히려 시원하고 네. 좋았는데 뭐 해주님께서도 폭염에 고생한 것보다 하는 비 맞는 것보다?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네. 말씀해 신발만 젖지 않았으면 그러셨군요. 오히려 선선하고 좋았다는 네.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지객 소임을 맡고 또 B팀에 또 앞서서 네, 이끌고 앞서서 계셨고 네, 네. 그런 소임까지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만행결사를 통해서 네. 네, 어떻습니까? 느낀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만행결사 참 그 해주스님께서 말씀을 그 시즌 2는 이렇게 가자 사부대님과 함께해야 된다. 네, 한국 불교 중흥을 위해서 상월 선언 그리고 이 만행결사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네. 근간을 삼아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한국 불교 중흥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신심과 원력의 간절함이 좀 네, 부족하다.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것이고 두 번째는 각자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불교 중흥의 출발이고 끝이다. 네,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출가자 스님들이 너무 줄어들고 있다. 네, 그리고 지난 2015년인가 이렇게 인구 종교 센서 이렇게 할 네. 때에 우리 불교도가 한 200만이 넘는 숫자가 줄어드는 줄었다. 네, 이런 충격적인
어떤 내용이 있었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불교 종단 운영에 대한 재정이 또 그렇고 이런 것이 너무 좀 현저하게 또 감소하는 네. 이런 것에서 출가자, 신도, 불교의 어떤 재정적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력을 넣어야 네. 될 것인가. 이게 한국 불교의 구체적인 내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네. 말씀하면서 인도 지객으로서 그 지금 뭐 한 이번에 신청한 스님들 한 제가 같이 한 80여 분, 또 기자분들이 한 30여 명, 스태프분들이 한 15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분들이 한 가지 느끼는 어떤 마음들이 불교가 뭔가 좀 이제는 좀 변해야 된다. 네. 그리고 좀 쉽게 다가와야 되고 네. 또 쉽게 갈 수 있는 사찰이 돼야 되고 너무나 형식적인 틀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기를 2차 만약에 지금 이제 상정이 되는데요. 그 할 때는 불교 사부 대중이 아니고 네. 누구든지 종교를 초월해서 네. 원하는 분은 누구든지 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네. 당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예. 스님께서 제가 스님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여쭤봤는데 예. 어른스님의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스님. 지객 소임이 그겁니다. 네, 지객 소임이 그거군요. 지객은 자기 입장이 네.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스님께서는 참가를 희망하는 대중들을 위해서 예. 연락을 달라면서 스님 핸드폰을 예, 예. 공개적으로 지금 언론으로 발표를 해 놓으셨거든요. 예, 예. 그 이후에 뭐 많이 이 전화 받으시느라고 불편함이 없으세요? 뭐 불편하다기보다는 네. 그래도 그 거침없이 이런 내용을 보고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 네. 그러니까 어쨌든 불교나 스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 아직도 그래도 네. 쌓여 있다라는 네. 것. 그런 것이 좀 희망인 것 같고요. 오히려 또 그렇게 이제 6월까지 마감이었는데 그 이후로 전화하신 분들이 이제 조금 심지어는 저희 종단이 아닌 타 종단 스님께서도 네. 6월 지나서 이렇게 해서 저 이제 다른 스님들이나 신동을 또 6월 이후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 입장이 마감이 돼서 네. 오히려 받을 수 없을 때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그러셨군요. 죄송스럽게. 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말 6월 말이 끝나서 받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2차 네. 상월 결사 때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때 좀 신청해 주시면은 네.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또 기회가 되면 제 핸드폰을 다시 여기서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전혀, 들었는데 스님께서는 오히려 또 고맙습니다. 예, 오히려 감사하다는 예, 말씀을 주셔서 그 또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번 만행결사의 원만 성취를 위해서 예. 우리 원명 스님께서는 어떤 원력으로 예. 이 불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실까 하는 또 궁금증이 생기네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저도 이제 나이도 그렇고 출가한 지도 그렇고 네. 이제 마냥 어리다 뭐 내가 벌써 나이를 먹었고 그렇게 출가한 지 됐나라 생각을 하는데 벌써 이제 뭔가 책임을 져야 할 어떤 네. 상황이 네, 왔다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런 위치에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늘 한국 불교 왜 이러지? 우리 사찰은 왜 이러지? 네.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네. 뭐 탓하고 음. 이렇게 마치 나는 그 책임 속에서 빠져서 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네. 어느 상황에서 이제 제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또 상황 판단도 그렇고 뭔가 책임을 져야 될 이런 네. 상황이 왔고 그래서 만행결사를 통해서 그렇고 또 한국 불교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좀 책임자의 어떤 생각을 좀 네. 갖고 누구 탓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종단의 뭐 소임자 때문에 종단이 엉망이다 네. 주지 스님 때문에 뭐가 어쨌다 신도의 회장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30km를 걷는데 내가 한 발자국 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10발자국 또는 1km, 20km를 걸어간들 나한테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한 발자국 걸을 때
1kg가 되고 10kg가 되고 네. 결국은 30kg가 된다라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력, 네. 자기가 뭔가 책임을 지고 한 발짝이라도 뭔가 한 걸음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것이 저에 대한 원력이고 또 서로가 주인된 책임진 의식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원력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스님께서 내딛는 예. 그 한 걸음이 예. 한국 불교의 변화를 또 그렇죠.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일으킬 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예.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의 여파가 이 불교계에서도 사실은 피해갈 수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렇죠. 전 네. 세계적인 예. 현상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선언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인도 순례가 사실은 그 1년 정도 연기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예비순례 3박 4일 끝나는 날 네.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인도 원래 11월 17일 날 올해 45일 일정으로 떠나려는 것을 네. 내년으로 연기하고 네. 조금 전에 언급했던 예비순례 2차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날짜까지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비 순례를 2차를 언제쯤 하실 겁니까? 날짜는 10월 7일부터 네. 10월 27일, 21일 21일 동안 상정을 했고 네. 출발은 종종예아 스님께 계시는 동화사에서 네. 출발을 하고 특히 또 동화사가 대구 쪽에 있는데 이번 코로나의 가장 큰 또 아픔과 이런 어려움을 했던 곳이 바로 또 그렇죠. 대구입니다. 예, 그래서 겪었던 곳이죠. 거기서 출발을 하면서 뭔가 이안을 줄 수 있는 뭔가를 하겠다는 네. 어떤 것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해양은 상월 선원에 그 했던 곳에서 하룻밤을 반드시 숙박하는 걸로 하고 네. 마지막 도착은 봉은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20일 일정 10월 네. 7일 날 출발해서 10월 27일 날 21일 일정을 끝내는 걸로 예. 저희가 2차 예비순례를 예. 이렇게 마련을 자, 했습니다. 코스를 정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회양은 봉은사에서 예, 예. 네, 그러시군요. 또 출발해서 서울까지 걷게 되는 여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 많은 이제 동참하는 그 순례객들하고 여러 가지 숙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예. 이제 우리 소인 보시는 분들이 미리 이제 한번 순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코스 마련도 그렇고 이제 2차 그러니까 1차 예비순례 3박 4일은 네. 보통 표현 호화스러운 순례였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이제 2차 순례 21일은 네. 정말 인도를 겨냥한 네. 시뮬레이션 그렇죠. 그런 걸로 해서 네. 밖에서 야영해서 야영해서 자야 천막 되고. 텐트에서 주무셔야 네. 되고 네. 침낭을 써야 되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한 3, 4일 정도에 이제 그 샤워하고 그 빨래를 할 수 있는 곳은 이용하겠지만 네. 어쨌든 그 전에는 샤워도 네. 빨래도 못 하는 이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네. 21일 2차 예비순례는 인도 45일 동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대로 네. 운영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3박 4일은 그렇지 않는 상황이 걸어보는데 이제 그렇죠. 만족을 했고 이번에는 걷는 것뿐만 아니고 예. 모든 일정을 45일에 인도에 기반을 두고 네. 그런 방식 그대로 운영하는 구조로 네. 그런 흐름으로 21일 아마 네. 예비순례를 진행할 예. 그런 계획입니다. 자, 이 시간 오늘 지대방에서는 인도 만행결사를 준비하고 계신 또 그 만행결사의 지객소임을 맡으신 조계사 부주지이신 원명 스님을 모시고 만행결사에 대해서 정신이나 또 우리가 만행결사를 통해서 구현해 가야 될 그런 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들의 그 참여하는 힘입니다. ARS를 통해서나 붓다회를 통해서 늘 함께 해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양한 컨텐츠와 또 품격 있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님, 우리 예. BTN 지대방을 시청하시는 불자님들께도 예. 이 인도 만행결사 2차 예비순례 참가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이번 2차 예비순례는 이제 사부대주이고 네. 또 종교를 초월하고 원하는 분은 누구든지 다 이게 참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참가 방법은 뭐 저희가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총도감 스님, 호산 스님을 뭐 그 스님의 전화번호는 알려줄 수는 없고 네. 지금 또 비구니 스님들도 물론 그건 떠나지만 재무 담당한 유승 스님을 통해서 네. 그리고 저 지객인 네. 저를 통해서 이렇게 전화나 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이후로는 뭐 불교 TV를 네. 잘 보시면 네.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구체적으로 그렇죠. 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거기에 제 핸드폰 번호도 아마 네.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BTN이 또 그 많이 홍보하는 역할을 해드려야 될 것 그럼 같네요. 홍보대사죠 불교에. 네. 중요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그렇습니다.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가했던 대중만 가능하진 않죠? 그렇습니다. 누구나 가능한 예, 거죠? 1차 인도 신청했던 분 그리고 예비순례 1차에 왔던 분만 아니라 네. 그렇지 않은 모든 새롭게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분도 충분히 참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30세 미만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에게는 예. 참가비 지원도 있다고 하던데요. 예,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출가자 감소가 현저하게 지금 네. 나타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학생 청년 불교가 너무 또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어떤 불자가 조금 두드러지게 이렇게 감소돼서 네. 이 부분에 활력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 네. 그래서 뭐 해수님께서 은정불교진흥원에서 네. 30세 이하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닌 젊은 분들이 온다면은 네. 2차 순례 드는 경비 전액을 네. 지원하겠다. 아, 이렇게 그렇군요. 밝혔습니다. 마음만 신심만 내고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이 시간을 보시고 우리 젊은 청년 불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만행결사의 예. 이 성공을 위해서 뜨거운 신심보다도 예.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만행결사의 중요한 것은 함께 하려는 네. 그러니까 즉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원력이란 한국 불교 네. 중흥이나 이런 네. 것은 그 다른 나의 몫이 아니고 네.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네. 덜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한국 불교 중흥이라는 것이 네.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학생을 잘 가르치고 네. 주지스님은 주지스님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네. 의사나 간호사님은 그렇게 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자기 역할에 잘 맞게 했을 때 그러니까 중흥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런 함께 한다는 그 생각이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스님께서는 연운사 주지 소임을 보시면서 예. 또 조계사 부주지 소임도 보시고 예. 그러면서 또 인도 만행결사 직액을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몸이 10개라도 참 모자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8월 4일에 또 예. 호계원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 소임을 예. 또 임명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좀 소감과 포부랄까? 네. 어떻습니까? 글쎄 네. 뭐 김포 여론사도 그렇고 네. 조계사도 그렇고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네. 조계사에는 그 많은 예. 어떤 스님과 종무원들이 있으면서 그렇죠. 제가 없어도 될 만큼 잘 하고 있고 대신 자기들이 못하는 것이 꼭 제 눈에 띄어서 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참 그분들이 너무 고맙다고 네. 이렇게 자기들 놓쳤던 부분을 한다고 해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살피고 연운사도 마찬가지지만 예. 묘하게 또 이제 호계원의 어떤 소임을 좀 보게 돼서 네. 좀 미안하기도 하고 네.
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호교라는 것이 이제 일반 불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우리 이제 말하면은 밖으로 보자면 검찰과 경찰의 기능을 호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호교원은 우리나라의 사법부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밖에서는 3심 제도로 돼 네. 있고요. 그렇죠. 우리 종단은 이제 2심 제도로 네. 초심과 재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심이죠. 그래서 예. 사무처의 역할은 그 재판이 스님들 심리나 재판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소가 되면은 네. 그건 사무적인 절차를 보존해서 네. 초심이나 재심에서 계신 스님들이 네. 원활하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네. 이런 보조 역할을 하는 기능이 사무처 네. 역할이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도 종문이 있고 그래서 네. 제가 뭐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네. 종단 안정과 또 올바른 어떤 네. 사법 행정이 좀 펼쳐질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어른 스님들께서 초심위원 또 재심위원이 계셔서 예, 예. 중심을 잡고 계시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역할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심을 잘 잡아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는 평소 어떤 수행법을 잘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스님께서 좋아하는 수행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살 행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불교권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한국 불교가 의외로 대승적인 어떤 불교로 좀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이것저것에서도 뭐 우리가 개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네. 것도 그렇고 이런 사항들이 중국 불교 영향 속에서 그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네. 부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스님들이 먹는 거 가지고 펠리 72비 손가락질 받고 이런 것도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보살의 삶은 결국 부처님께서 탁발할 때 먹는 것을 가리지 않아서 주는 대로 그렇죠. 받아서 주는 대로 드시고 먹어야 하니까요. 먹기 때문에 네. 뭐를 먹느냐 안 먹느냐로 불교를 판단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맞습니다. 보살은 네. 또 누가 됐든 간에 아프면은 의사가 아프면은 그분이 무슨 심지어는 뭐 살인자가 됐다 하더라도 치료를 해서 살리는 것이 의사의 역할이듯이 그렇죠. 예. 불교 또 보살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이라면 그런 네. 존재라면 네. 누구를 가리지 않고 그런 것을 펼치고 네. 그분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 수 있도록 네. 이끌어내는 예. 이런 것이 보살의 삶이고 그러한 수행이 그런 것을 담아줄 수행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라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요즘 뭐 이제 보살 행원, 네. 보현 행원에 관련된 내용들 가지고 네. 고민하고 또 그런 보현 행원풀을 네. 염송하면서 네. 보살의 어떤 행원을 가지고 어떻게 네. 실천하고 그런 수행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네. 나름대로 고민 속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한다기보다는 네. 그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네. 늘 고민하면서 또 실천하기 위해서 예. 한 가지씩을 스님께서는 생활 속에서 하고 계시지요. 예, 그 그래- 모든 일들이 수행으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예, 네. 뭐 조금 더 수행이라고 보기 말씀드리는 좀 그렇지만 네. 이 불교가 뭐 사찰 안에서 스님들께서 연불 잘 하시고 네. 또 법문 잘 하시고 기도 예. 잘 하신 것도 대단히 소중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럼요. 예. 저는 또 한 가지 얹자면은 음. 지역사회에서 반드시 그 지역을 뭔가 책임지는 역할을 사찰 불교가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역 사회로부터 그 사찰과 그 스님이 신뢰받지 못한다면 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가는 어떤 삶이 바로 불교이고 네. 그 중심에 사찰과 스님들이 해야 된다. 네. 이거를 좀 스님들이 좀 중요하게 좀 네. 봐줬으면 좋겠다. 특히 요즘은 네. 시민 뭐 사회라고 네. 하듯이 네트워크 공동체의 삶을 예.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불교가 또 스님들이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만행결사를 소개하면서 만행결사의 지객소임으로 나오셨습니다만은 네. 앞서서 우리 스님은 이제 수행자로 살아가니까 원명 스님 개인의 어떤 계획이나 목표 예. 꼭 이것만큼은 내가 이루고 싶다 이런 또 목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목표는 네. 많습니다. 네. 목표는 많이 되는 게 없어 그런데요. 좀 제가 이제 백양사 소임 볼 때도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요. 네.
그 이제 템플스테이 수련한다고 오면은 이제 강의 참선 이런 게 있는데 네. 3박 4일 4박 5일을 하는데 여기 앉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는 견딜만해. 이틀부터는 이 참가하신 분들이 강의에 정신이 없고 네. 한 1시간, 2시간 동안 어떻게 견딜까 막 온몸사. 네. 그러니까 사찰이 그런 공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실, 의자, 책상 있는 사찰이 거의 드뭅니다. 네. 그래서 좀 그런 환경 네. 바꿔야 되고 예. 또 사찰에 온 신도분들이 뭐 양발 어떨 때 급할 때는 양발도 없이 또는 스리퍼도 신고 올 수 있는데 네. 조계사에 만약에 그런 분이 스리퍼 신고 양발도 없이 법당에 들어갔다? 난리가 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불교는 너무 어려워요. 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네. 저는 불교 부처님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것을 말씀했고 이렇게 어렵게 살라고 환경을 만들어 놨을까?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제가 태국 그 사원에 갔더니 네. 아니 점심시간에 법당 안에서 도시락 준비한 네. 음식을 먹고 네. 또 한쪽에는 그 온 신도에 누워 있어요. 누워서 자고. 네. 네. 아니 나 충격이었어 이게. 야 이게 네. 한국 불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맨발 벗고 들어가야 되고. 네. 야, 이 한국 네. 불교 정말 제 목표라면은 예. 한국 불 좀 쉬워져야 된다. 네. 정말 뭐 새벽에도 그러니까 24시간 좀 개방돼 있고 네. 물론 이제 문화 사찰은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또 옷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너무 형식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네. 올가매이지 않는 네. 그리고 현대 뭐 의자나 책상 이런 쓰는 네. 문화에 불교도 좀 거기에 편의적인 어떤 시설을 좀 갖춰서 네. 그 본질적인 것을 떠나서 예형적인 환경에 막 시달리지 않는 네. 그런 편안하고 쉬운 불교로 좀 바뀌었으면 네. 좋겠다라는 게 저의 예. 꿈이자 네. 애사님 물어본 목표입니다. 네, 될지 안 될지 그렇군요. 모르겠지만. 네. 앞으로 지금 21세기 현대에 맞는 불교의 풍습과 관습을 만들어가는 거, 예.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 그렇죠.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제 목표라니까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계사 가보면 여행객들도 예, 많이 예. 오고 하다 보니까 불자들만 오는 곳이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예. 뭐 아주 짧은 바지에다가 뭐 위에는 거의 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외국인은 그죠? 그렇습니다. 유럽 예. 쪽에 온 분들은요 여름에는 정말 제가 보기에도 조금 민망할 정도로. 근데 그분들은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뭐 법당에 들어가려고 할 네. 때 신도들이 다그 예. 애국이지만 말은 소통이 안 되지만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죠. 느끼지? 다 알죠. 그러니까 예. 약간 그런 것을 정말 네. 우리는 좀 변화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또 그 유럽 쪽에 가보니까요. 예. 이 짧은 걸 입으면 밑에 뭔가 이렇게 숄 같은 걸 두르고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거는 살짝 하나의 예의라고 생각을 예. 해요.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 동남아나 한국이나 그 어떤 성소에 들어갈 때는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해라 하지 말아라 하기 전에 그런 예의를 지켜줬으면 그래서 좋겠다. 우리 사찰에 이거는 뭐 그런 거 중요한 준비해 놓은 것 것도 같습니다. 좋겠네요. 또. 그렇죠. 준비를 해놓으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는데 준비를 해놓으면 숄, 뭐 짧은 팔을 입고 왔다 그러면 숄 하나 두르면 되고 너무 반바지다 그러면 밑에도 하나 두르면 되고 이러니까 그런 또 배려도 해주면 알겠습니다. 어떨까 싶은 배려가 아이디어죠.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거 한번 준비를 조계사에 해보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고요. 예. 자, 어떻게 스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요, 뭐 네.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끝으로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벌써요. 네. 덕담보다는 네. 제가 이제 그 작가님이 요걸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네. 그 덕담일 수도 있고요. 네. 부처님 경전이나 기억에 남는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내 모양을 뭐 내 이름을 듣느니나 내 내 모양을 모양을 보느니는. 보느니나 네. 그러니까 내 이름만 들어도 네. 내 모습만 봐도 네. 그 모든 고통으로 벗어나겠다는 그런 유명한 발언문이 바로 이산 네. 해원선사 발언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네. 행선축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참 그것처럼 참 제 가슴에 네. 아 이름만 들어도 내 고통이 사라지고 네. 그 모습만 봐도 뭔가 다 성취되는 이런 네. 수만 있다면 이게 보살의 원입니다. 네. 그래서 제 이름을 듣고 인상 쓰고
고개 돌리고 정도가 아닌 이름만 듣고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가 네. 부자들 그렇죠. 관세음보살님 이름만 들어도 부처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렇듯이 네. 좀 이런 마음가짐, 이런 자기가 그렇게 자기 이름을 통해서 누군가 자기 이름을 들었을 때 최소한 인상 쓰지 않는 네. 이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행선 축원이지만 예, 예. 문화 명자 면삼도의 견화 형자 득해탈이다. 이 말씀 네, 꼭 기억하면서 저도 이 프로그램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네, 바쁘신 중에 이렇게 스님 저희 지대방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예. 그 모든 스케줄을 진행 또 다 소화를 하시려면 예. 건강하셔야 됩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네, 스님의 건강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처음이라 제가 어색해서 잘 진행을 잘 못했는데 아유, 즐겁게 잘했습니다. 또 한번 스님. 불러주면 그때 잘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리 잘해갖고 오시면 또 다음에 한번 그러시- 그 이제 만행 결사 2차 한번 하시고 예. 또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그때는 좀 같네요. 더 좋은 모습으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지대방에서는 조계사 부주지신 원명 스님을 모시고 만행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스님께서는 우리가 한 걸음씩 이렇게 변하고 나아가면 바로 오늘이 한국 불교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내일 불교가 중흥될 것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 불교를 변화시키고 중흥해 갈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불교TV